약 1년 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음. 그날 밤 대한민국 국회는 군병력 출동 가능성을 향해 숨을 멈추고 기다렸음.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인가 아니면 내란의 전초전인가? 오늘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음. 2024년 12월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가 정부 기능을 마비하고 반국가 세력이 체제를 흔들고 있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음. 하지만 약 2시간 40분 뒤인 새벽 1시가량 국회는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며 계엄은 사실상 종료됐음. 이후 당시 야당과 언론은 이건 내란 미수라며 규탄했고 윤석열 정부 측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맞섰음. 이 사태의 핵심은 세 가지 법적 기준임. 첫째로 비상계엄 요건이 부합하느냐, 헌법 77조 및 계엄법이 규정하는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였느냐임. 두 번째는 절차와 비례성, 타당한 이유, 그리고 최소한의 수단이었나임. 마지막은 권한 남용 여부, 군경 투입이나 국회 언론 통제 등이 적정했는가로 볼 수 있음. 일부 학술지, 논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국회, 탄핵, 예산 삭감 등 내부적 정치 갈등이라면 전시 사변과 같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됨. 반면 윤석열 정부 측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이 명문으로 부여돼 있으며 긴밀히 돌아가는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었음. 그리고 제기되었던 주요 의혹들을 정리해보면 계엄 선포 직전 약 4,700여 명의 군경 병력이 동원되었다는 보도, 국회 진입용으로 특수부대 헬기 등이 투입됐다는 주장, 대통령 담화문에서 내세운 사유가 정치 탄핵, 예산 삭감 등 내부 갈등이라는 지적 등 이런 정황은 권력을 통한 긴급 조치라는 프레임을 가능하게 함. 하지만 실제로 국가 비상사태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국회가 곧바로 해제 결의를 했다는 건 제도적 견제가 작동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음. 현재 이 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도 진행 중인데 계엄 관련 사건을 포함해 권력형 범죄로 규정된 수사 외압, 군과 수사기관 개입 의혹 등이 거론되고 있음. 예컨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수사 외압건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공용서류 무효 혐의로 기소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 구체적 지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하기도 함. 또한 법학계 논문에서도 절차적 요건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도 나왔으며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는 모두 기소, 공소사실 단계이며 아직도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음. 한쪽은 내란 범죄라고 하고 한쪽은 계몽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태를 평가할 때는 한쪽으로만 치우치긴 위험함.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이 주어져 있고 실제로 국가 사회 안정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에는 긴급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정당성 측면과 선포, 이유가 정치 갈등이었다면 헌정질서 해체 가능성은 매우 심각하고 군경의 개입이 과도했다면 민주주의에 큰 상처를 남긴다는 위험성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음. 따라서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 시점에 어떤 정보에 기반해 얼마나 절차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결정했는가를 봐야 함.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계엄 적용 사유가 진정 국가 위기였는가? 군경 병력 투입이나 언론 통제는 최소한 수단이었나? 국회 언론 시민사회가 제한 없이 견제할 수 있었나? 이후 수사 및 재판에서 절차적 정의가 확보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위기 대응으로 볼 것인지 헌정질서 위협으로 볼 것인지 결정지을 수 있을 것임. 12.3 비상계엄은 단지 6시간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와 시험대라고 볼 수 있음. 법치주의, 권력견제, 국민의 자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했는가? 아니면 권력 독점의 전조였는가? 결론은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봄. 지금도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며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함. 계엄의 밤, 우리 민주주의는 과연 얼마나 흔들렸나? 흥미로운 이야기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